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7년 이무야생 소수차입니다. 이제 또 곧 있으면 해차가 나올 텐데요. 지금 찍고 있고, 차를, 보이차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출장도 다니고 막 이럴 시기죠. 올해 차를 미리 맛본 것은 만전인데, 만전차들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무차들은 어떨까?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또 어떤 차가 또 얼마나 맛있게 혹은 또 얼마나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기대하는 시기라서 회차에 좀 약간 손이 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무 야생차 간만에 오랜만에 마실까 싶어요. 2017년 3월 30일에 제작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4, 5월에 들어왔겠죠? 보이차의 벽면을 보고 예쁘다, 맛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야흐로 소위 말하는 덕후라고 말하고, 저는 사실은 덕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쟁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쟁이들이 미국 영어로 하면 매니아가 되겠죠. 저는 사실 언어에 좀 약간 까다로운 편이고,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말로 대체하자의 개념도 있고, 혹은 그것도 있어요. 어원, 언어의 출처. 차도 산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쓰이든, 지금은 사실 덕후라는 단어는 오타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덕후라는 단어가 지금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막 엄청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지양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저만 좀 덜 쓰는 쪽으로, 저희 아들도 많이 쓰고 주변 분들도 많이 쓰지만 저만 좀 덜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은 좋아하는,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느냐, 전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 더 노력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전에는 돈, 생업, 생계,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도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 사회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직업으로는 택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직업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하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네가 덕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약간 폄훼하는 마음이 그 단어 자체에 스며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꺼려 하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별 다르진 않다. 나도 다르진 않다. 네가 이 찻잎을 보고 예쁘다, 맛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일종의 차 덕후다, 그렇잖아요. 찻잎이
물론 아주 예쁜 찻잎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미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예뻐봤자 지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풀조갈인데. 네, 물론 솜털 보송보송하고 반질반질하고 윤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차들이 주는 맛, 그런 차들이 주는 향, 그런 차들이 주는 어떤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약간 설레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들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분야가 다를 뿐이다. 분야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저 취향의 차이일 뿐인데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덕업일치라고 하죠. 좋아하는 것과 을 업으로 삼는 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미로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지 않기 위해 업으로 삼기를 극구에 피하고자 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어떤 경제를 위한 일들이 네, 주로 서비스직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할 때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것을 덜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 전 이런 것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더 바랄 게 없죠. 덕업일치.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그것을 일 자체가 즐거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랄 나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찻잎을 보고 예쁘다. 이거 맛있겠다. 얘 반질반질 윤나는 것 좀 봐. 향이 좋아. 이렇게 풀조각이 뭉쳐진 거 보고 감탄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미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차쟁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차덕후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마시는데 이게 그 술류차의 매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농도만 이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면 약간 그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덜하고 텁텁하고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병배차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좀 덜 익어도 종종 때에 따라 즐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차 약간 파릇파릇하고 막 이렇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또 약간 한풀 꺾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아주 파릇파릇하고 막 이렇게 녹차나 뭐 이런 청차 같다는 느낌에서 좀 더 지나갔네요. 오랜만에 자사오를 아니구나. 어젯밤에도 네, 제가 찍고 녹화를 하는 것만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꼴딱꼴딱.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책을 읽고 있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찻자리에서 늘 뭔가 함께 같이 뭔가 병행하는 게 습관이 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따로 잘 나지 않고 속도가 많이 더뎌졌어요. 그래서 약간 속상합니다. 그냥 읽던 대로 읽으면 그 대신 그때 그렇게 하려면 알람이나 타이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토니 모리슨의 빌 러브드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름 제목만 봐서는 이게 설마 사람 이름으로 인물의 이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단어 자체가.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장면 중에 등에 채찍질, 매질을 당한 흔적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건 나무야. 벚나무. 봐, 여기가 줄기야. 붉고 넓게 쫙 벌어졌는데 수액이 가득하고 여기는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곳이야.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 잎사귀도 있어. 그렇게 보여. 꽃잎도 있네. 조그맣고 귀여운 벚꽃. 그만큼 하얗고 내 등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자라고 있어. 꽃이 만발한 채로.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되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문신이라거나 타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화사한 어떤 페인팅이 된 옷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게 등에 채찍질과 매질을 당해서 그게 나무가 되고 벚나무가 가지가 참 많죠. 가지가 정말 많아요. 벚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자그맣고 하얀 꽃들이 뭔 줄 아세요? 고름이에요. 매질을 당하고 우리가 이걸 뭐 하질 못하니까 상처가 벌어지고 곪고 뭐 이래서 생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삶이 엄청난 어떤 것들이 되죠. 참. 네. 바르타함이 조금 가셨지만 그래도 역시 이 차는 약간 시원스러운 느낌이 있는 약간 청량함이 있는 차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해졌나?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아니면 차님 양을 조금 적게 넣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농도가 지금 마시기에 딱 좋은 게 아닌가
찻잎을 참 적당히 잘 넣었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읽다가 몇 번씩 약간 복받치기도 하고 그래요. 약, 그, 정말 깊게 생각하고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상을 한 거죠. 이럴 때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거였을까? 뭐 이런 것들. 작가의 상상력이란 실로 놀라워서 우리가 마치 겪지 않아도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실제로 겪은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그런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독서를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런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하는 고통이나 어떤 자극, 감각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어떤 현대의 대한민국을 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2019년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매질을 당하는 고통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굶는 고통도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굶주림에 대한 고통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크고 무서운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나 어떤 슬픔이나 뭐 이런 것도 정말 되게 멀고 막연한 어떤 인상만 있을 뿐 실제적인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지금 2019년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된 경우라서 사회의 도움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서 말하자면 이렇게 손길이 보태져야 되는 곳이지 어떤 당연하게 겪고 있는 과정이나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학을 멀리하면 그 감정 낱낱한 많은 무수한 감정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몹시 편협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감각을 경험하는 것, 감정을 경험하는 것, 타인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모두가 바로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두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극악무도한 거나 잔인한 어떤 사건이나 아주 슬프고 아픈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공감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아예 사라진다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학 해가지고 축약본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문학적인, 그건 어떤 큰 사람 문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타인의 삶을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이 문학이기 때문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정보인 뉴스나 뭐 어떤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타인의 삶, 엿볼 수 있는 타인의 삶과는 또 다르죠. 우리는 정보는 봤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아픔, 고통,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문학에서는 나오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상황, 비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동요되는 감정을 느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약간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닌 남에게도 조금 마음을 쓰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히면 놓치는 것 같아요. 인간다움을. 이 책도 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어린 차라고 제가 한 5탕 정도 마셨나요? 마셨더니 약간 아릿한가 속이?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이 호가 작지 않거든요. 이게 별로 안 커 보여도 중국 다구들을 보면 별로, 요 한 주먹이잖아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요것도 130, 120, 130 정도예요. 찻잎이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100ml 이상. 그러면 저는 이걸 5탕 마셨으면 500ml를 마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마셨죠. 근데 이제 찻잎이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카페인이 아주 진하게 뭐 우러난다거나 아니면 혹은 차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진하게 우러나서 자극을 준다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약간 차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차는 아무래도 뭔가 먹어야 되나? 아침을 워낙 일찍 먹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근데 더 일찍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더 일찍 먹었거든요. 비슷한 시간이었나? 저희는 7시 조금 넘으면 아침을 먹어요. 7시 조금 넘으면 7시 한 앞뒤로 10분 내외에 식사를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기 때문에
일찍 배가 고파집니다. 지금 뭐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속이 비었는지 근데 약간 아릿한 느낌이 들고 더 마시려면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크리스피롤. 점심 먹을 거라서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이 성분을 갑자기 보고 있는데 내가 밀가루가 안 들어있는 애였나요? 음, 현미 제일 많고 옥수수 전분 느낌이 나거든요. 아, 율무 곡물이 되게 많이 들어간 큰 커다란 거 한 봉지 사놨더니 식구들이 오가면 하나씩 꺼내 먹더라고요. 잠시만요. 이 버튼을 눌렀던가 안 눌렀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마지막인가 봐요. 굳이 크리스피롤을 먹을 이유가 없었나? 그렇네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될 때 언제든 이야기, 문학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인문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에는 문학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녹음했던 서른의 반격이라는 책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계속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계속 이대로도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이런 일종의 불안감인데요. 문학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나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나면서 안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약간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대신해서 하고, 또 통쾌해지기도 하고 후련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만이라도 문학을
가까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배부른 소리라고, 시간이 남아 도냐고, 뭐 당장 필요한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얻는 책 말고 문학을 본다는 게 시간이 있는 줄 아느냐고, 너는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쭉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일을 안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했던 일은 정말 새벽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이어서 새벽에 일어나고 골아떨어져서 자고 일해야 됐어요. 집에 오면 거의 나가 떨어지고 새벽 4시 막 이럴 때 출근하고 4시 5시 이럴 때 출근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한두 권 정도는 아니었고 조금 더 읽었긴 했지만, 그때 저희 아이가 어렸거든요. 아직 5살, 6살, 7살 막 이럴 때예요. 그때 제가 뭐 잠깐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혹은 10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쉬는 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잠깐 일찍 퇴근한 날 책을 읽는다거나 하고 있으면 아이가 와서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되게 모질고 매정한 엄마여서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거 30분만 더 읽고 놀아줄게. 그동안 딴 거 하고 있어. 딱 30분만. 시간 알람을 맞춰 놓을까? 뭐 시간을 잴까? 해가지고. 아마도 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책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뭐 약간의 농담 같은 걸 저희끼리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감정적으로, 뭐 어떤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문학작품 있고 뭐 지식이 얼마나 뭐 훌륭해지겠습니까? 말로 하고 뭐 어떤 약간 놀면서 풀고 먹으면서 풀고 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책이 메꿔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신 그때는 좀 더 쉽고 가벼운 책들을 더 많이 읽었죠. 추리소설. 그때 아마 일본 미스테리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잘 익히고 잡으면 그날 끝낼 수 있고, 한두 시간. 그리고 중간중간 짬짬이 가지고 다니고 읽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생길 때 그렇게 책을 읽읍시다. 아주 오래됐는데 책을 읽읍시다 였나? 뭐 이런 방송도 있었는데,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 찻자리를 어떤 약간의 강요와 어떤 그 구걸? 애걸 복걸 막 이런 것들과 함께 시간을 맺을까 합니다. 책도 차도 참 좋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